벌써 이제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1년 전 같았으면 강의를 들어라 했을 텐데 이제 강의를 안 하니까. 아니 원래 평소에는 임장 컨텐츠 할 때 수익 얘기하다가 비용 얘기하니까 오늘 완전 신났네요. 이게 일종인데 건물이 북쪽으로 밀착하고 막 또 그거를 저렇게 높게 일종인데 또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엄청 크네. 이 블럭에도 엔터사나 게임회사, IT회사, 광고회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도 이제 빅플래닛 메이드라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있는데 뭐 촬영하나 봐요. 유명한 아이돌입니까? 전 몰라가지고. 딱 봐도 뭐 연예인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연예인이죠. 신축계의 연예인. 가시죠. 안녕하세요, 황건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1년 중에 임장할 수 있는 날이 사실 봄, 가을이 제일 좋은데 벌써 여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데 문자가 왔어. 폭염주의보. 여러분들의 눈을 좀 정화시키려고 저희가 오늘 좀 단정하게 입고 임장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강남구청역에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임장 영상을 신사동 그리고 청담동에서 찍었죠. 그렇죠. 다시 논현동으로 내려왔다. 사실 논현동은 우리가 1년 전에 촬영을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때는 7호선 학동역 인근에 4개 블럭을 돌아다니면서 좀 차이점도 보여드리고 저희 현장도 소개해드렸던 찍은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동안 임장 컨텐츠를 여러 개 찍었지만 주로 강남은 많이 다뤘어요. 역삼도 찍었고 뭐 논현도 찍었었고 반포, 압구정, 신사, 청담 뭐 그렇게 다 찍었는데 다시 논현동을 찍는 이유는 강남에서 봤을 때 논현동이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돈이 오래 묶이는 건 부담스러우면서 약간 투자 수익 볼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입지와 컨디션에 있는 게 논현동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도 실제로 논현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자 논현동에 한번 와봤습니다. 논현동이 서측으로는 신분당선과 강남대로, 우측으로는 분당선과 선릉로, 또 중심을 관통하는 가로 노선으로 7호선, 9호선 핵심 노선이 전부 지나가요. 그래서 논현동에 위치한 모든 블럭은 사실상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블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4옥이 또 많이 위치해 있는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1년 전에 찍었던 학동역 인근이 되겠고 이제 오늘 찍을 이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도 4옥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여기는 이제 논현동에서 약간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우측이죠. 우측 아래쪽. 네. 밑에는 또 역삼동이 위치하고 있어서 역삼동이 사실은 또 오피스 수요가 또 많잖아요. 동쪽으로 가면은 삼성동인데 GBC 약간 호재도 있고 이쪽은 앞으로도 또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와봤고 오늘 임장 지역 브리핑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임장구역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작년에는 논현동의 중심부인 학동역 인근을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동남측에 위치한 강남구청역, 선정릉역 인근을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학동역 북동측 블록만큼이나 통사옥 그리고 오피스가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을 논외로 하고 꼬마 빌딩의 신축 부지 시세는 평당 1억부터 1억 4천만 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3년 내에 준공이 난 최신축 건물의 경우 1억 중후반대에서 무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최고 실거래가는 평당 1억 8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유명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부터 탑티어 프로게임단들까지 위치한 오늘의 임장지는 어떤 분위기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임장 컨텐츠를 꾸준히 봤던 분들은 저희가 이제 하면서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건물 뜯어보기 그런 걸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논현동을 다시 온 만큼 사실 그런 관점도 같이 하지만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제 건물 기획에 대한 약간 이런 관점도 조금 섞어가면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쪽에 있는 첫 번째 이면인데 그래도 도로가 좀 넓어, 그죠? 여기가 이 블럭 전체에서 이면 중에 제일 도로폭이 넓은 도로예요. 그래서 12m 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까지 하고도 충분히 양방 통행을 할 수 있는 넓은 도로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대로변의 첫 번째 이면 안쪽에 위치한 필지는 뭐 2종이나 3종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는 특이하게 1종 일반 주거죠. 1년 전에 찍었던 학동역에서도 이 비슷한 지역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촬영할 때 1년 전 내가 영상을 내가 까먹어서 보고 왔거든? 그때도 내가 그 설명을 했어. 다음은 이제 학동역의 용도 지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이하게 이 학동역 주변은 또 역 가까운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도 섞여 있어요. 역에서 거의 50m 거리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로변 주변으로 상업지 그 위에 준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종, 2종, 뒤로 갈수록 1종 보통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역세권인데도 상업지가 아니고 준주거로 돼 있고 3이 있고 이제 1종도 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케이스죠. 라고 그때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남구청역 인근이 상업지인데 여기서 넘어오자마자 바로 1종이 있다.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하죠. 1종 기준으로 또 이 12m 북도로잖아 또 이게.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1종을 개발을 더 잘해야 되는 1종인데 12m 북도로인데 왜 아쉽냐. 벌써 이제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1년 전 같았으면 강의를 들어라 했을 텐데 이제 강의를 안 하니까. 여기서 잠깐! 일종이라 아까운 이유를 모르는 분들을 위한 짤막한 설명!
그럼 일조권과 용도지역을 알아야 하는데 일조권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가 정해져 있다. 서울의 경우 1종은 땅 크기의 150%, 3종은 땅 크기의 250%까지 지을 수 있다. 보통 대로변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1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비교적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저쪽에서는 요 앞에 지금 큰 현장이 양쪽에 보이는데 이게 이제 강남 중앙침례교회 성전공사 하는 거거든요. 태성전. 이게 지하를 거의 뭐 6층인가? 7층까지 판대요. 그래가지고 뭐 발파 소음이 엄청난가 봐. 뭐 이제 저희는 종교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아니 공사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네요. 그럼 우리 또 크리스천이 우리나라에서 파워가 세거든. 너 바로 저를 등을 지셔. 바로 밑밥 깔아.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127평, 꽤 넓죠? 연면적은 258평,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014년 12월에 60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4,700만 원. 그 다음에 2015년에 신축을 했는데 그때 예상 공사비는 평당 약 400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예상 공사비는 그 당시 기준으로 1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부대 비용은 한 9억 정도 보고 있고 총 사업비는 80억이죠. 여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50억이 있으니까 내 돈 30억 가지고 개발을 하셨다. 랜드북 추정 가격은 지금 173억입니다. 그래서 80억에 세팅했는데 173억이니까 감정가대로 매각을 해도 약간 100억 뛰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건물은 팔린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개발 관점에서도 건물을 뜯어보고자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통 일조권 사선 제한을 대부분 필지는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북쪽에 배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북쪽이거든요. 주차가 없죠. 그래서 이 건물은 주차를 남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이 건물 기준으로 지금 북쪽에 도로를 하나 접하고 있고 서쪽에도 작은 4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주차를. 자, 왜 그럴 수 있었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건물이 일조권을 북쪽에서 받다 보니까 그 일조권을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는 땅에서 건물이 남쪽으로 밀착을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북도로가 있어서 일조권을 굉장히 널널하게 받아. 그러니까 건물이 그 가시성이 있는 북쪽에 배치를 하고 남쪽에 이제 주차를 놓는 거죠. 일단 그래도 저는 주차를 좀 잘 뺐다고 생각하는 게 실 주차는 거의 8대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좌우 폭도 좀 넉넉하게 뽑았어요. 문을 충분히 양쪽으로 열 수 있게.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전형적인 깍두기 형태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여기는 그래도 상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층별로 구분 임대를 마쳤어요. 강남구청역 인근에 웨딩 업체나 관련 미용 업체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층은 이런 피부 관리 업체가 들어오고 2, 3층은 일반 오피스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다뤘던 건물 옆에 좀 예쁜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는 72평이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41평입니다. 2014년 10월에 33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4,500. 그거를 2017년에 신축을 하셨고 그 당시 평당 공사비 500만 원으로 잡으면은 예상 공사비는 7억, 그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은 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45억.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20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25억 가지고 시행을 하셨다. 근데 지금 랜드북 추정 가격이 100억이 조금 안 되는 이제 97억이에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설계를 2017년에 했는데 사실상 지금 봐도 디자인이 빠지지 않죠. 층별로 이 외부 베란다 또 확보를 해놓고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했고 주차를 배치를 되게 효율적으로 했어요. 여기 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북도로만 접하는 애다 보니까 주차를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차 대수가 총 3대 나오거든요. 직각 주차로 2대를 이렇게 꽂고 한 대를 진입로 쪽으로 뺐어요. 영리하게 딱 하고 이 왼쪽이 진입로가 되는 거고 코어로 진입하는. 그 다음에 1층을 최대한 가시성 있게 보이려고 1층을 앞으로 쭉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은 이분이 신축을 하자마자 딸한테 100% 증여를 했더라고요, 이 건물을. 그래서 안 팔고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건물이면 대대손손 가져가는 게 맞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건물들은 어쨌든 일종인데 뭐 특별히 뭐 지형을 이용한 건 없었어요. 지상에 보이는 층이 그대로 지상 연면적에 포함되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지금 요 필지가 공부상 지하층입니다. 공부상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1층, 2층, 3층, 4층까지 5개 층짜리 건축물이 보이도록 설계를 굉장히 잘한 사례예요. 뒤에가 조금 지대가 높다 보니까 지하로 활용을 해가지고 용적률에서 빠진 거죠. 남들은 여기 옆에가 1층인데 사실상 얘는 지하라고 이제 인정이 됐으니까 1층이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우리 안쪽으로 내려가 봐야 되니까 뒤에 가서 살짝 볼까요? 건축물 좀.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옆에 동도로 쪽으로 오니까 지하에 묻혔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가 지상 1층이고 전체 주차장을 다 기계식 주차로 박았어요. 이건 기계식을 지상 기계식으로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를 대부분 약간 지하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지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도로 때문에 그런 용적률을 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60%면 건물을 60평만 깔고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보이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도 건폐율엔 들어갑니다. 저기에 만약에 20평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60평 중에 20평을 주차장으로 써버리니까 실제 임대 놓을 수 있는 건 40평밖에 못 먹어요. 건폐율로 보면. 그럼 한 층당 40평인데 그럼 40평, 40평, 40평 그렇게 올라갈 때 일조권은 안 맞냐 했을 때 북도로가 12m가 있으니까 기획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지금 이 설명하면서 PD님의 표정을 봤거든요. 야, 이거 자료화면 어떻게 넣냐. 지금 막 얼굴이. 건물 기획 잠깐 더 얘기하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 놓을 수 있는 면적이 사실 달라져요. 뭐 용적률이 똑같이 150%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150%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주차나 아니면은 경사지나 뭐 지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실 임대받을 수 있는 임대 면적은 차이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물 가치도 차이가 난다. 그런 거를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건물은 강남구청 인근에 있는 상업지 땅입니다. 65평이고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은 351평. 2019년 4월에 평당 8,1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3억에 매입을 하셔서 바로 신축을 하셨습니다. 평당 공사비를 2019년이니까 55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예상 공사비는 약 23억, 예상 부대 비용은 약 7억 정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총 사업비는 83억,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52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31억 가지고 시행을 하신 것 같다. 그거를 2021년 2월에 112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1억 7천만 원에 매각하셨고 차익은 약 29억. 그러니까 내 돈은 약 31억 가지고 29억 차익을 했으니까 거의 100%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런 작은 필지에서 개발해서 보통 2배 뛰기를 하는 사례를 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수익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사례고 총 사업비 대비 에쿼티 비율도 대략 한 35% 정도 교과서적인 그런 사례여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면적이 350평인데 여러분 주차 대수가 한 대입니다. 실제로는 뭐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계획을 해서 해놨던 것 같긴 한데 공부상 어쨌든 한 대예요. 이게 여러분 그 서울시에 구설 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이라는 이 지정돼 있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강남부터 해서 서울 전 지역에 주요 업무지구 안에서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은 이런 게 해당되는 블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시면 주차장을 덜 설치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정책의 취지는 그거죠. 일반 상업지니까 주차를 한다는 것보다는 상권이라든가 이제 자영업자분들 사무실들이 개발을 더 붐업을 시켜가지고 장사가 잘 되게 이제 그런 정책의 취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이면으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 또 촬영 중이라 하고 가야겠네. 이 블럭에도 엔터사나 게임회사, IT회사, 광고회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도 이제 빅플래닛 메이드라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있는데 뭐 촬영하나 봐요. 유명한 아이돌입니까? 전 몰라가지고. 딱 봐도 뭐 연예인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연예인이죠. 신축계의 연예인. 가시죠? 야, 이게 방금 저렇게 막 북적였던 거리에서 한 번 더 이면으로 오니까 완전 주택가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여기 또 개발을 잘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논현동이 통임대가 잘 안 된다, 회사가 잘 안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다녀보면 논현동도 통임대 많다, 회사들 많다,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적도를 이제 보시면 동도로를 이제 6m 잘 접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신 분들은 딱 느꼈겠지만 작은 사도, 북도로가 있어요. 제가 이런 필지 좋아하잖아요. 아니 원래 평소에는 임장 컨텐츠 할 때 수익 얘기하다가 비용 얘기하니까 오늘 완전 신났네 이거. 그럼 얘는 약간 변태적인 게 있어서 이게 일종인데 건물이 북쪽으로 밀착하고 막.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 유튜브에서 다루기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자, 이게 그러면 지금 임장머신이 좋아하는 변태적인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6m 도로는 국유지고 그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 요 도로는 타유지예요. 사유지지만 어쨌든 도로다. 그 다음에 이 땅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에 이제 북도로잖아요. 북도로니까 일조권 사선 제한도 이만큼은 조금 덜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종이잖아요. 이게 1종인데 원래 건폐율은 60%를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건물을 좀 높게 지으려고 건폐율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40%만 해서 40%만 하면 한 층당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용적률은 150% 똑같으니까 그만큼 높게 쌓을 수 있다. 높게 쌓을 수 있는 이유는 북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실 분들은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업체는 코인 회사랑 MCN 회사, 스트리머나 이런 분들 관리하는 업체 있죠? 그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 사도를 따라서 안에 묻혀있는 피지가 있거든요. 또 그거를 저렇게 높게 일종인데 또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엄청 크네. 그래서 이 건물의 좀 특징은 연면적 대비 주차 대수를 엄청 많이 뽑았어요. 아, 그게 아마도 건물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 안에 묻혀있다 보니까 상품성 강화를 위해서 좀 주차에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러네. 비록 기계식 주차기는 하지만 주차 대수가 법정으로는 한 8대인가만 들어가면 되는데 13대인가를 넣었더라고요. 오. 그런 게 좀 특징인 건물입니다. 우리 이거 지금 임장 찍으려고 근데 차 타고 왔는데 이 블럭 자체에 주차장이 없잖아. 맞아요. 사실은 여기는 오피스가 더 많다 보니까 근데 오피스에 이제 입주하려는 업종들의 특징이 사실 주차가 좀 편해야 돼. 근데 여기 일대에 공영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전략을 좀 잘 짠 것 같다. 자, 뒤에 있는 땅은 대지 153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340평짜리 건물입니다. 요거는 2017년에 평당 3,300에 매입하셨어. 50억에 매입하셨다. 아마 묻혀있으니까 그 당시라 하더라도 굉장히 싸게 매입하신 것 같고, 이거를 바로 이듬해인 2018년에 신축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상 공사비는 약 평당 500만 원으로 봤을 때 예상 공사비는 17억, 예상 부대 비용은 9억 6천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77억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신탁 대출을 저희가 이제 확인은 못했지만 이제 52억 정도 가정을 했을 때 내 돈은 약 20억 중반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랜드북 추정 가격으로 약 147억이니까 평당 1억이 좀 안 되네요. 총 원가 대비 총 2배 원가가 뛰죠. 이제 2배 오른 거네. 사실 저는 이 정도 규모면 뭔가 통사옥을 좀 맞출만한 그런 상품성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은 층별로 구분 임대를 했고요. 여기도 업종은 뭐 연예기획사, 광고대행사, 경영 컨설팅회사, IT회사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장 다니실 때 블록별로 많이 들어와 있는 업종도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거 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신축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가보시죠.